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루돌프 슈타이너의 1921년 교육 관련 강연록입니다. 네, 교육에 관한 강연들이죠. 네. 저희 목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요. 이 배움이라는 걸 아이의 몸, 또 영혼, 정신, 이 전체하고 어떻게 깊이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 핵심 아이디어를 좀 탐구해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지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꽤 흥미로우실 거예요. 네, 이 강연들이 사실 최초의 발드루프 학교가 세워지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루어진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교육을 그냥 책상 위에 놓인 정보가 아니라 아이 안에서 정말 살아 숨쉬고 성장하는 어떤 힘으로 만들고 싶어 했죠. 정적인 정보 전달, 그걸 넘어서려고 했던 겁니다. 와, 살아 숨쉬는 힘이라니. 그럼 첫 번째 흥미로운 지점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하면 배운 걸 오래 간직할 수 있을까? 이 문제인데요. 네, 기억력이죠. 단순히 외우는 거, 이것만으론 부족하다고 해요. 슈타이너는 기억이라는 게 정보를 그냥 이렇게 넣어두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내면으로 향하는 능동적인 지각과 같다고 봤습니다. 네, 능동적인 지각이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점은 그 열쇠가 바로 감정에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기억을 딱 붙잡아두는 닷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 네네. 그 감정이 매개체라는 거군요. 이게 교역 현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분명해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감정이 배제된 교육, 순전히 지적이거나 관찰 위주로만 가는 수업은 기억에 훨씬 덜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교사는 유머라던가 아니면 진지함, 경이로움 같은 여러 감정들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녹여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에 대한 기대감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 미지의 것에 대한 설렘, 이것까지도 학습 동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잘 기억나는 순간들, 혹시 강한 감정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나요?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강렬했던 기억은 진짜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강연들이 강조하는 게 모든 배움을 인간 그 자체하고 연결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모든 배움을요?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어 물리학 법칙을 설명할 때도요. 그냥 공식만 딱 던져주는 게 아니라 탄성 충돌을 우리 몸의 구토 현상이랑 연결한다거나 열 현상을 몸의 발열과 관련 짓는 식으로요. 와, 되게 신선한 접근인데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연표 암기 이게 아니고요. 브루투스나 카이사르 같은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연민이나 반감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런 인간적인 감정 또 의지의 문제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글쎄요. 좀 더 와닿게 하려고. 맞아요. 지식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아, 살아있는 자산. 멋진 표현이네요. 근데 단순히 감정뿐 아니라 몸 전체의 역할에 대한 관점도 상당히 독특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어쩌면 우리의 직관과는 좀 반대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점이죠? 슈타이너는 듣거나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순수한 관조적인 학습은 아이의 몸에게는 마치 깨어있는 잠과 같다고 봤어요. 깨어있는 잠이요? 네, 정신은 활동하는데 몸은 약간 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신진대사 과정이 위로 좀 끌어올려진다고 표현해요. 잠잘 때처럼요. 흥미롭네요. 그럼 활동적인 학습은요? 반대로 오이리틈이라고 하는 몸짓 예술이나 노래, 수공예 같은 활동적인 학습은 몸과 정신을 함께 깨우는 고양된 깨어있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아, 그러니까 관조적인 학습과 활동적인 학습, 이 둘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이 두 상태가 리듬을 가지고 통합되어야 한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머리 자체가 학습의 유일한 엔진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영적인 과거를 반영하는 거울 같은 거고 판단이나 이해에는 우리 몸 전체가 관여한다고 봤죠. 몸 전체가 관여한다. 네. 발달 단계에 대한 통찰도 참 재미있습니다. 특히 10대, 한 14살, 15살 무렵 청소년기의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아, 그 어려운 시기요. 네. 이 시기를 주관적인 내면, 그러니까 슈타이너 용어로는 아스트랄체라고 하는 감정적 자아가 객관적인 몸, 이건 에테르체라고 부르는 생명력인데 이 둘이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때로 봐요. 네. 관계가 달라지는 시기군요. 그래서 이때 보이는 소위 좀 촌스럽고 버릇없는 모습 있잖아요.
독일어로는 류멜리나 플러겔이라고 표현했는데 네네. 이게 사실은 서툴게 관계 맺는 법을 배우거나 수줍음을 표현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겉으로 보이는 행동 이면의 의미를 읽어야 한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이들에게 어떤 이상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역학이라든가 측량 아니면 건강관리나 가사기술처럼 현실 세계와 직접 부딪히는 실질적인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상과 현실적인 활동의 조화군요. 결국 핵심 메시지를 좀 요약해보자면 교육은 정말 살아있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거네요. 네, 살아있는 과정이요. 아이의 감정 그리고 의지를 지성과 함께 참여시키고 또 배우는 내용을 인간의 삶과 경험에 연결하고 발달 과정 전반에 걸쳐서 정신, 영혼, 신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려면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먼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결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네, 교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슈타이너는 이 강연에서 현대의 좀 추상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이 어른과 아이 사이에 어떤 벽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만약에 배움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인간 전체, 그 살아있는 생명력과 연결되어야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진 세계관은 여러분 자신의 배움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배움을 돕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깊은 질문인데요. 네, 한 번쯤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